김수다 하면서 A4 용지나 무전기 같은 걸 이렇게 던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오해하고 계시기도 한 그 주제, 과연 항공사 위계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다른 영상의 댓글에도 가끔 달렸었어요. 뭐 군기가 세다, 위계 질서가 심하다, 시니어리티가 심하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봤었는데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하다 안 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제가 보고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있냐 없냐로만 따진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다른 직장도 외국계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사례로 저의 신입 시절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실 부분은 저의 신입 시절은 바야흐로 거의 10년이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라는 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의 신입 시절에는 신입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벽에 다른 분들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카운터를 다 닦아놓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새벽 출근이 6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한 6시 정도에 출근을 해가지고 창고에 널어져 있는 걸레를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빨아서 카운터를 다 하나씩 닦았었어요. 청소해주시는 분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청소해주시는 여사님이 계신데요. 네, 카운터 이런 데스크나 뭐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데를 닦아주진 않으시고 쓰레기통을 비워주신 거나 바닥 청소를 해주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신입들이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그 카운터 청소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날 혼자 출근하는 신입이어서 이제 아침에 와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카운터를 다 닦았는데 선배님이 부르셔가지고 나갔더니 일로 와봐. 이래서 책상에 냄새를 맡아보라고. 걸레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걸레를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닦아라 하셔가지고 이제 또 다시 걸레를 빨아서 이제 다시 닦았어요. 근데 냄새 맡아보시고 또 아직도 냄새가 난다. 물티슈로 닦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물티슈를 가져와서 물티슈로 다 닦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닦느라고 제 업무를 늦을 뻔했어요. 그래서 엄청 그걸 빨리 막 하고 있는데 야, 뭐 빨리 하고 빨리 올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이제 처음 카운터에 나가서 수속하는 걸 막 배우는데 제가 수속을 하고 있으면 뒤에 선배님들이 서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치다가 틀리잖아요. 한 글자 틀리면 뒤에서 이렇게 30cm 자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수속하고 있는 손등을 이렇게 때렸었어요. 아니면 등짝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후배한테 뭐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지금은 포니테일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쪽머리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제 쪽머리를 하면 이렇게 묶으면 이 밑에 잔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선배 중에 한 명이 그 잔머리를 엄청 싫어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잔머리가 나오면 맨날 검사를 받고 나와 있으면 들어가서 머리 다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한 친구는 한 대여섯 번 정도 계속 들어가서 다시 묶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또 이제 좀 심한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택이나 스티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절대 본인 손으로 짚지 않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후배를 하나 세워놓고 뭐 이렇게 수속을 하다가 무슨 택 이렇게 얘기하면 그 후배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손에 올려주고 그럼 이제 붙이고 또 뭐 보딩 파스 이러면 또 이렇게 껴드리면 또 이제 그때 뽑고 이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주문을 후배한테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카운터에 나가면 항상 그분 뒤에 서서 아바타 노릇을 해줄 직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었죠. 야, 오늘 아바타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정해서 후배 직원이 한 명 뒤에 들어가서 아바타 노릇을 했던 그런 선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우리 공항에서 무전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무전기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A4 용지 같은 걸 이렇게 뿌린다거나.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직급도 있으신 분이에요. 총괄을 보는 분이셔서 사무실에만 거의 계셨고 이제 외부에서 직원들이 비행기를 띄우는 실질적인 일을 했는데요. 이제 그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오더를 내리는 그런 입장인데 본인의 생각만큼 외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빨리빨리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을 하고 나면 무전기로 뭐 김수달 빨리 사무실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밖에 있는 김수달은 덜덜 떨면서 사무실 가기 싫어 이러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가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야 김수달 하면서 A4 용지나 무전기 같은 걸 이렇게 던지는, 물론 뭐 적중을 시켜서 머리에 맞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화가 나면 표현하기 위해서 공중에 던지거나 이런 거였는데 뭐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무용을 했었기 때문에 무용은 군기가 이제 항공보다도 훨씬 더 심했었어요. 뭐 거기는 뭐 심지어 머리도 못 풀르게 하고 맨날 무용머리 있잖아요. 똥머리 그것만 하고 다니게 했었고 메이크업도 전혀 못하게 했었고 또 선배를 보면 뭐 멀리 있어도 막 뛰어가가지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해야 됐었고 막 집합도 수시로 시켜서 기합도 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에 익숙해져서 항공에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막 다른 사람처럼 막 충격적이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충격이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항공사에는 이런 위계 질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만 있거나 남자만 있거나 한쪽의 성만 막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항상 이런 위계질서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공항에 가보시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공항 자체가 되게 시끄럽고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직 직원들이 그 일하는 순간 동안에 초집중을 하지 않으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 같은 경우는 작은 실수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거든요. 또 직원의 실수로 항공기가 지연이 된다면 그 안에 비행기를 타신 몇백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이유로 좀 업무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딴 정신 팔지 말고 집중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신입들을 그렇게 심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도 저희 담당 매니저님은 항상 얘기하셨어요. 수속하는 동안 이 2시간만은 정말 집중하자. 딴 생각하지 말고 2시간 동안은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근무를 거의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밑에 후배도 많았고 저도 후배들을 혼내기도 하고 교육을 시켜보기도 한 입장에서 조금 무서운 선배나 아니면 군기가 있는 집단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꼰대인가요? 김수달도 과연 후배들을 혼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혼내지 않지는 않았죠. 네, 저도 후배들을 혼내는 입장이었고 그렇지만 뭐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인신공격 같은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고 업무적인 걸로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또 완전 신입, 아예 업무를 모르는 신입들은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혼내지 않았고 그냥 업무에 대해서만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후배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선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시니어리티가 더 심한가 그거는 사실 말하기가 어렵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으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천공항이 가장 안 심하고요. 지방공항으로 갈수록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조업사는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업사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제 옆에서 보거나 듣거나 했던 간접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릴 때 항공사보다는 조업사 쪽이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후배 직원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직장 내 문화이겠죠.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문화인데요. 다만 항공업의 특성상 단시간에 집중해서 업무에 임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규율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저 같은 경력직 면접을 가서도 면접관이 요즘 신입들은 옛날 같지 않다. 요즘 신입들이 뭐 일을 시켰는데 안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할 정도로 요즘은 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다는 거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공사의 위계질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